23% 안철수 당내 입지 축소, 대권 계획도 차질을 좀 빚게 됐다. 지금 이 최진영 변호사님 해주신 말씀에 좀 일맥상통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적의 공격이 좀 무너졌다. 이 안철수 당원 선택을 좀 겸허히 수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입니다. 안철수 절반의 성공이다. 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또 존재감은 재확인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기사였는데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 생각보다 좀 표정이 그래도 밝은 표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지금 뭐 당의 화합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 어제 전대가 열리기 직전 날 SNS를 좀 하나 올렸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이 보고 계신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끝까지 더티 플레이하는 모습들 참 보기가 역겹다. 아마도 이 네거티브를 했었던 그런 이 후보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경선이 끝나고 나면 곤란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좀 많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곤란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윤핵관으로 분류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지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비윤계.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전대 전반적인 모습을 들어봤을 때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많은 선거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노골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조차도 어떻게 보면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말씀을 하셨어요. 통합을 하겠다, 포용하겠다, 연포탕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워딩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그런 연포탕 체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제가 수직적인 관계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김기현 후보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인선조차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저 말에서도 워딩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홍준표 시장의 이 SNS 글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렸는데 그 뒤에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뒤에 이 안철수 대표랑 이준석 전 대표를 얘기를 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내년에 우리 당 이름으로 출마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안철수 후보는 뭐 본래 집으로 돌아가고 특히 이 안철수 후보나 이준석 전 대표는 둘 중에 하나는 우리 당 힘으로 좀 출마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또 총선 얘기를 좀 한 걸로 보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둘 중에 하나는 우리 당으로 못 나올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어제 홍준표 대표 시장님이 현장에 안 오셨어요. 좀 네.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부산시장님 다 오셨는데 유일하게 보니까 그것도 홍준표 사실 시장님이 포인트긴 현장에 해요. 안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서 대신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네. 결국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부딪히니 둘 중 하나는 내년에 우리 당으로 출마를 못 한다는 것은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가서 돼 있지만 사실 본래 어떤 정치적 고향은 노원구 아닙니까? 네. 노원구의 이준석 전 대표와 이 두 분이 사실 지역구에서 같이 경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같은데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화합을 얘기를 해야 될 때인데 네. 자꾸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같은 지지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네.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님은 이런 식으로 둘의 싸움을 붙이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은 말려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주는 네.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전체적인 당원들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네, 의원님. 원래 선거 때는 보면은 네. 서로 격렬하게 붙기 마련입니다.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은 굉장히 어떤 다시는 화합할 수 없을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네. 실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비전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또 관계가 형성되는 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크게 봐달라는 이야기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원래 이런 말씀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세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독설의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 두 분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또 다른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잘 될 것이다. 네, 전반적으로 어떤 나가서 둘 중 다른 당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나가서 더 큰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된다면 나가겠지만은. 근데 일각에선 얘기하기를 둘 중에 하나만 못 받는 게 아니라 둘 다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세요? 충분히
그런 어떤 전망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분들의 입장에서 나가서 그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다면 나가겠지만은 지금 대통령이 된 지도 한 9개월, 10개월밖에 안 되고 네. 내년 총선까지 해도 1년 뭐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한참 어떤 대통령의 영향력이 집중될 때거든요. 또 대부분 우리 당원이나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을 한 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열망도 클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뭐 안철수, 이준석 전 대표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황교안 후보는 어느 곳에서도 좀 출마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조목조목 한 명 한 명 다 찝어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네. 황교안 후보는 앞으로 향후 행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단 뭐 천하람 후보한테도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지지율이 또 많이 뭐 한 자릿수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 고정적인 지지층은 있다라고 분류가 되는데 그래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뭐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을 목표로 하신다면 네. 당 내에서 좀 더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한정된 집단이 아닌 좀 더 당내 그 보편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이거 그 출마 과정에서 네. 그 대통령실과 좀 뭐 이렇게 불편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네. 앞으로 정치적인 생명에도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일단 좀 비관적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빨리 좀 관계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